안녕하세요, 나이서재입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이라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 능력 대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7가지 보고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건 한 6, 7년 전쯤, 아마 사회초년생일 때 시절에 저도 이 책을 만났는데요. 이제 이 책은 이제 보고에 관련해서 7가지 원칙으로 나눠서 설명한 책이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조적 사고의 원칙, 두 번째로 건의형 원칙, 세 번째로 조심성의 원칙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조적 사고의 원칙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 둘째는 무엇, 셋째는 무엇 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이거 좀 응용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자 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첫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세 번째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전달력이 훨씬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사고 능력을 정말로 잘 하게 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쉽게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쉬워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의견,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 그리고 개인적으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마법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3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한 2가지 정도면은 좀 부족한 느낌이고 한 4가지 정도 느낌이면은 이 하나가 약간 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중요하지 않은 느낌? 근데 이제 3가지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완성되어 있는 느낌? 이 자체로 좀 완벽한 느낌? 소론, 변론, 결론?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건의의 원칙입니다. 이제 건의의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당신의 의견을 가져라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회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뭐 대리님, 뭐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 생겼다 라고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다릅니다. 약간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어 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잘못 말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받는 사람, 이제 상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견을 겉들여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부분 좀 부족하니까 피드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 씨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틀렸고 이 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피드백이 가능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의 원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가져라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심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크게 실수했던 적이 있는 건데요. 한 사회생활 한 지 한 2년 3년 됐나? 2, 3년 됐을 때쯤에 저는 굉장히 자신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2, 3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약간 의기양양하게, 약간 자만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던 거죠. 저는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제 상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들었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약간 좀 오만하고 약간 거만하게 내가 한 일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언행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사회에서 상사들이 보기에는
되게 가짜나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고하실 때는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땐 약간의 조심성을 덧들여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안건에 대해서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어느 적정선을 지켜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인상 깊게 읽은 3가지입니다. 이 책은 보고에 관련된 7가지 원칙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각하는 법,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그냥 강제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일할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가 좀 아끼는 친구들은 이 책을 제가 선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사회생활 안에서는 일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큰 일일수록 같이 하는 거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한계는 있거든요. 큰 일은 다 같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에 대한 능력으로 들을 수 있는 책으로서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탁월한 내용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알라딘 헌책방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이제 오며 가며 하시다가 헌책방 보게 되면 헌책방 가셔서 이 책 혹시나 보게 되시면 그냥 구매하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기까지 내 서재에 있는 책들을 소개시켜주는 남자, 나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